매일 해오던 아주 쉬운 이 행동 5분이면 인생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적 사상가와 스토아 철학가, 심지어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트위터를 만들었던 잭 도시까지 정말 수많은 멘토와 기업가들은 우리 모두가 아는 단 한 가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 속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방법은 새벽 4시에 일어나라거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 세계적 대기업들이 찾는 스토아 철학의 멘토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해 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단 5분 걷기로 시작하는 아주 작은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완전히 의도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 열리고 영감이 찾아옵니다. 라틴어 속담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It is solved by walking. 문제들은 걷기로써 해결된다. 심지어 니체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걷는 동안 얻은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 잭 도시와 마크 저커버그는 걸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스티브 잡스도 걸으면서 사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상을 바꾸는 모든 생각의 시작이 이루어졌죠. 즉 그들은 걸었고 또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진 라이언 홀리데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걷지만 사실 어딘가에 몇 시까지 가야만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걷기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단순한 행위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없이 정처 없이 걸으며 생각을 정리해 본 적은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걷기를 하며 시간이 버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라이언은 주목받고 있는 생산성 멘토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디버크의 작가 칼 뉴포트와 진행한 팟캐스트의 일부분을 나눴습니다. 걷기와 생산성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학적으로도 그 이유를 꼽을 수 있죠. 지금까지 발견된 몇 가지 정보들로 추측해보자면 우리가 걸으면서 생각을 할 때 두뇌에서는 특정 운동 뉴런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두뇌 속 특정 회로의 잡음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걸으면서 사색에 잠길 때 신체에서는 자동적인 움직임 루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일종의 잡음 억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산만한 생각이 가라앉으며 내면의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잡생각들이 정리되고 필요하지 않은 두뇌의 부분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또한 인류가 진화한 방식만 돌아봐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를 걷거나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찾고 탐험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적합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렇기에 최고의 생각은 산책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칼의 말을 듣던 라이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니체는 정말 많이 걸었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이름은 페리파토스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가 학생들과 함께 산책하며 강의하고 토론했던 페리파토스, 산책길에서 유래된 이름이기도 하죠. 심지어 플라톤의 대화를 읽어봐도 그들은 걸어다니며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걷기가 그들의 생각이 진행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영감이 찾아오니까요.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매일 긴 산책을 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라고 말이죠.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산책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고민이 생겼더라도 일단 걸어보세요. 중대한 결정을 앞뒀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분이 든다면 일단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그의 말처럼 실제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걸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 유명한 멘토들이 남긴 문장들을 공유해보자면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죠. 정신은 긴 방황의 산책에 맡겨져야 한다. 대장장이가 강철을 다듬는 방식처럼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산책을 통해 망치가 모루에 부딪히는 방식이 만들어진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우울함을 느끼는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걷고자 하는 욕망을 잃지 말라.
로마의 왕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한 명상록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걷기를 통해서 내면의 탐구뿐 아니라 수많은 통찰을 얻었다고 말이죠. 즉 그들은 남들과는 다른 행동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걷기와 산책을 실천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걷기 명상과도 같이 움직이며 생각하는 게 다였습니다. 단지 모두가 바쁘게 행선지로 걸을 때 정처 없이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습관이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는 변화를 만든 거죠. 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서 걷기로 나아지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길을 걸을 때도, 바닷가를 걸을 때도, 아니면 주차장을 걸을 때도 걷는 동안 우리는 병에서 멀어지고 고민과 고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는 걷는 동안 가장 좋은 생각들을 얻었으며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조차 걷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죠. 즉 걷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본 습관이니까요. 이처럼 걷기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대도 전혀 없죠. 하지만 뇌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것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말이죠. 억지로 쥐어짜던 문제들이 걷는 동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억지로 생각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강력한 해답이 떠오릅니다. 물론 때로는 귀찮고 쉬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누워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도 죄책감도 아닌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라이언은 매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그의 행동은 걷던 중 바닷가에서 만난 한 소년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바닷가에 쓸려온 불가사리들을 다시 바다로 던져주고 있었고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소년은 계속 불가사리를 던지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불가사리에게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라이언도 매일 동네를 걷고 생각하며 더러운 거리의 쓰레기들을 보고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으로 불평하며 속상해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도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이 말처럼 보기 싫은 세상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보는 자기 자신의 관점을 바꿔 행동했죠. 그 아이가 불가사리들을 다시 바다에 던져주며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죠. 동시에 자신은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한 사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는 바로 이게 실천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핸드폰과 음악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걸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디어와 영감, 그리고 통찰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바쁜 일상 속 변화가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실천을 하고 싶다면 아주 작은 걷기로 시작해보세요. 이번 영상의 끝은 라이언의 마지막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걷기는 과학적 발견, 철학적 사유, 예술적 영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산만한 생각은 가라앉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당신은 그저 밖에 나가서 태양이나 구름, 별을 본 것이죠.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바로 걸으세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루 단 15분의 투자로 일회성 동기부여, 안주하는 일상을 버리고 딱 90일 안에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세요. 생각과 행동의 작은 변화가 시간의 힘을 만나 극적인 결과,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낸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꾸준함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 시대 자기계발의 창시자 나폴레온 힐은 하루 단 15분짜리 메시지들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90가지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폴레온 힐 시리즈의 두 번째 90일 자기경영 속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을 마주하는 분들은 지금의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고 더 나은 사람으로의 발걸음을 떼시게 될 겁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동기부여는 불과 같다. 연료를 더하지 않으면 꺼지고 만다. 대부분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개 일시적이다. 자기계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면 며칠간은 열심히 따르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당신의 삶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성공은 좀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 성공은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을 때조차 올바른 일을 하는 습관을 형성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즉,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당신이 형성하는 습관에 달렸다. 복잡한 가르침을 공부하며 매일 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겠다고 정한 노력은 다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뛰어난 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겨우 3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고 있다. 뛰어난 야구 선수라 해도 야구 방망이를 10번 휘두르면 7번은 공을 맞히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다음에는 맞힐 거야. 그렇게 계속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 공을 놓칠 거라고 생각하면 분명 놓치게 된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마침내 원하는 대로 10번 가운데 3번은 공을 맞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동기를 계속 부여하고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자리에서 계속 스윙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확언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확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작을 돕기 위해 몇 가지 문구를 소개한다. 첫 번째,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하라.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강인한 사람은 움직인다. 세 번째, 망설이면 놓친다. 네 번째, 원하는 바를 손에 넣을 만큼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영리하게 군다면 그게 뭐든 가질 수 있다. 항상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것에 집중해라. 실패할 것으로 믿는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또한 역경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나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역경은 좋은 일이다. 정말로 동정해야 할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자란 사람이다. 아무런 책임 없이 부유하게만 자란 사람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했던 사람에게 결코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사람을 만드는 건 부가 아니다. 사람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의 인격, 끈기와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강한 결심이다.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정하기는 쉽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려면 외롭고 지루한 과정을 오랫동안 이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유혹이 아무리 강해져도 그 과정을 견디겠다는 각오와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바꾸려 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것이고 그 습관을 없애는 일 역시 똑같이 서서히 진행된다. 우리는 반드시 습관을 형성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 과자 한 개처럼 한 번에 하나씩 버려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번 한 잔은 마시지 않겠다. 이번 한 개비는 피우지 않겠다라고 다짐한다. 하나의 파괴적인 행동을 피하는 것쯤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너머는 확신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만은 멈출 수 있다. 목표에 헌신할 수 있다면 느리더라도 결국 해낼 수 있다. 일반 전구와 레이저는 둘 다 빛을 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레이저에만 금속을 절단할 힘이 있는 걸까? 부분적으로는 레이저의 빈틈없는 집중력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통제된 주의력은 생각을 관리하고 확실한 목표로 이끄는 엄청난 능력이기도 하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면 그건 목표가 아니라 공상이다.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누구라도 우선 꿈부터 꾸지 않고는 실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건축가는 먼저 마음속으로 건물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종이에 옮긴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광선을 타고 우주를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서야 상대성 이론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광선을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했을 때 그제서야 상대성 이론을 증명할 수학 공식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목표와 소원을 달성하려면 단기, 중기, 장기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세분된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목표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표를 글로 적는 것이다. 생각은 보통 모호하고 부정확하다. 반면 글로 문장을 적으려면 올바른 단어를 선택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목표를 길게 적을 필요는 없다. 사실 짧을수록 더 좋다. 한 문장 혹은 길어야 두 문장으로 제한해서 쉽게 적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한 좋은 규칙이 있는데 핸드폰 크기만한 인덱스 카드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무 긴 것이다. 그 정도로 장황하게 써야 한다면 목표가 아직 선명하지 못한 것이다. 시간을 들여 목표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고 이를 이해하기 쉽고 행동 지향적인 문장으로 압축하라.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며 적어도 하루에 12번은 혼자 소리내어 목표를 반복해 말하며 되새겨라.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든 누구도 자신의 소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이트 형제가 새처럼 날고 싶어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교육 받은 사람들도 에디슨이 어둠을 정복하려 쏟는 노력을 시간 낭비라고 했다. 이처럼 누군가 꿈을 꿀 때 회의론자는 코웃음 친다. 하지만 소원은 분명 이루어진다. 불타는 열망과 훌륭한 계획 그리고 노력과 투지를 갖춘다면 말이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삶의 손에 넣고 싶은 목표에 대한 강렬하고 멈출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켜라. 그리고 생각을 욕망에 집중하라. 낮에는 욕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밤에는 욕망에 관한 꿈을 꿔라. 짬이 날 때마다 욕망에 계속 집중하라. 종이에 욕망을 적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둬라. 욕망의 실현을 향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그러면 욕망은 우리를 위해 저절로 실현될 것이다. 인생을 되돌리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어디에 위치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현재 모습에 이르렀는지 알아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원하는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라. 자기 자신에게 다음 질문부터 던지며 시작하라. 오늘부터 6개월 뒤 나는 어디에 있고 싶은가? 1년 뒤에는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어디에 있고 싶은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들고 앉아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목표를 종이에 적고 매일 읽어라. 어디를 가든 그 종이를 들고 다녀라. 실행 목표를 이룰 때까지 버리지 말고 적어둔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다음 실행 목표로 바꾸며 모든 꿈을 실현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나아가라. 기억하라. 마음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믿는 바는 목적의 명확성과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이룰 수 있다. 매일 시간을 내서 실행 목표를 이룰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꿔야 한다. 몇 번을 넘어지든 거기에 세상은 관심이 없다.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란 사람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자연히 설정한 훈련 계획임을 잊지 마라. 당신이 값을 치를 의향만 있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얻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물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준다. 믿음이 원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믿음이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즉 어떤 목표든 약간의 믿음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실제로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시작하라. 진짜 혜택을 타고난 사람은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힘의 근원은 좌절을 극복하며 생기는 자기 신뢰다. 그리고 기억하라. 마법의 단어는 실행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성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하지만 포기하고 변명을 찾으면 우리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영상 속 나폴레옹 힐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도서 속 나뉘어진 90개의 챕터 속에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스토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계속되는 실패를 하는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나를 발견하며 세상은 당신의 실패가 아닌 도약에 관심을 가진다는 메시지에는 오히려 다가올 실패들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딱 15분입니다. 그리고 90일이면 여태 없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목표를 쓰며 믿음을 키워가세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행동들만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끌어당길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